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사고로 치아를 잃거나 또 틀니가 불편한 경우 또 치아 결손으로 인해서 심미적 또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탑플란트 김상준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의 수명과 사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의 치아로 각광받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 후 관리가 수명을 결정한다. 임플란트의 수명과 사후 관리에 대한 모든 것. 치과 전문의 김상준 원장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아를 상실한 부위에 새로운 치아를 심는 게 바로 임플란트 시술이잖아요. 이 임플란트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임플란트가 있거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나 이 임플란트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영구적인 건가요? 임플란트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아주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 치아, 즉 자기 치아도 네. 영구적이지 못한데 인공적으로 식립한 임플란트가 영구적일 수는 없겠죠. 환자분들의 구강 상태나 식습관 그리고 구강 관리 능력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명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심었다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구적이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평균 수명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보통 의사분들이 10년 정도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구강 상태, 즉 뼈의 상태나 식습관 그리고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아도 관리를 잘 하고 양치를 잘 하면 오래 쓸 수도 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관리를 못하면 이제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듯이 임플란트도 역시 관리를 잘 해주고 정기 점검을 잘 받으면 수명이 길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임플란트, 자연치 역시나 똑같은 거는 마찬가지네요.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자연치랑 똑같이 그냥 관리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방법도 비슷하고 하지만 임플란트와 자연치아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임플란트와 자연치아는 정말 다르잖아요. 사람, 로봇 이런 것처럼요.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첫 번째로 자연치는 의식이 발생이 가능한 네. 유기질과 무기질의 결합체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임플란트는 티타늄이라는 생체 친화적인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치에는 그 치조골과 자연치 사이에 그 치주인대라는 섬유질이 있어서 어떤 방어 작용을 해주는데요. 임플란트와 치조골 사이에는 그런 치주인대가 없이 직접적으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주인대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인대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데 치주인대라고 하니까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주인대가 없는 거는 안 좋은 건가요? 예를 들자면 이제 무릎에서 연골의 역할을 하는 게 네. 이제 치아에서 치주인대인데요. 치주인대는 그 식사를 할 때 큰 네. 힘이 치아에 가해졌을 때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을 방어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자기 치아보다 나을 수 없는 것은 이 치주인대가 치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주인대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임플란트에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큰 힘이 가해지더라도 그 힘을 느낄 수가 없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가 쉽게 망가지거나 임플란트와 마주치는 위에 있는 치아나 아래에 있는 치아가 쉽게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을 방어하는 그런 기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자연치에 생긴 치주염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그 염증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건 것 같은데 이 지난번에 치주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보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더 위험한 건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염증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치주염이 아주 서서히 진행하는 것에 비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치료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예방을 하지 못하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이고. 심어놨는데 제거를 하면 안 좋은데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 아까 충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 대신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잇몸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겠네요. 이 임플란트를 영구적이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치아가 아닌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치가 안 생겨서 그럴 거라 오해를 하시는데 실제로 충치가 생기진 않지만 그 임플란트는 잇몸 염증이 굉장히 약하고 또 자연적으로 이제 치아뼈가 소실이 돼서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잇몸 염증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다른 치아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임플란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정기적인 관리는 물론 또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우선은 임플란트를 하신 치과에서 네. 처음 1년에는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그리고 1년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꼭 정기 점검을 받아서 혹시 생길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캐치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어서 위에서 아래로 가해진 힘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네. 좌우로 가해진 힘에는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질긴 음식을 좌우로 갈아 드신다든지 하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당연히 이제 이솔질은 잘 하셔야 되시고 임플란트의 구조적으로 옆에 있는 치아와 공간이 생기기가 쉬운데요. 그 부분을 시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해서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연이 백해무익한 건 아시죠? 네. 네. 임플란트 주위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흡연입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꼭 급연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비싼 돈을 들여서 하시는데 관리를 꼭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김상준 원장님과 함께 임플란트의 수명과 사후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임플란트는 영구적일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임플란트를 하셨던 분들 또 계획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